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매매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얘기인데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 15강입니다. 15강은 교재 페이지 102쪽 문제 24번 제3장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24번입니다. 24번입니다. 거기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 임대택을 양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신고하면 되죠. 시장한테 신고하고 이때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양수받는 임대사업자가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 불안정하지 않거든요. 임차인이 보호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끼리는 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거 할 때는 신고가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팔을 때는 이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이때는 조건이 뭐냐면 부도 같은 게 나게 생겼을 때, 돈이 궁할 때, 파산하게 생겼을 때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제 임대료 올리는 거예요. 이때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얼마를 연 5% 범위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 같으냐면은 집합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거기 그 비율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도 거기 20분의 1, 즉 결국에는 이제 5% 이내가 되겠죠. 그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할 때는 준주택만 합니다. 여기 준주택은 주로 이제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에 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차인 부분 신고하는 건 준주택만 신고합니다. 맞고요.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문에 따라서 표준 임대차 계약 사용하거라.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가 봅시다. 민간 건설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검사를 받는 날부터 1년 내에 보증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해설 잘 되는데 사용검사 받은 날 동안 거기 사용검사 받은 날 동안입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즉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보증 가입하는 것이 1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입니다. 1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가입하는 겁니다. 1년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25번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순위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보고 있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런 얘기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2번 거짓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부당방법으로 임대택을 임대받았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고의로 파손 멸실했다. 월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체했다. 보통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데 또는
민법상 임대차에서 그 차임 연체가 보통 2기거든요. 2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3번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때 2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 맞고요. 근데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봅시다. 입주해야 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 입주하려고 할 때 입주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단 말이죠.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 이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같은 26번입니다. 역시 같은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범으로 임대받았다. 두 번째, 본래 용도 아닌 거 단 걸로 다른 용도로 막 쓴다든가 마음대로 개축 같은 거 한다든가. 세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위반했을 때. 네 번째, 월 관리비를 3개월에서 연속해서 연체할 때. 관리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제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민간 임대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여기 임대료 그러면 앞으로는 누굴 얘기한다? 임대보증하고 월 임대료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다른데 이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올릴 때 2번은 증액할 때 5%의 범위에서 올리게 되어 있죠. 5% 범위. 결국에는 뭘 따라간다고 했죠? 뭘 넘어가면 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증액 범위, 즉 20분의 1. 결국 똑같이 5%를 넘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임대사업자는 거기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등 그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 신고한다. 즉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다가 표준 임대차 계약 첨부해가지고 소재지,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민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장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에도 괜찮고 주소지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소재지가 더 방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소지에다 해주게 되면 주소지 시장 등이 다시 소재지 시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업무 연락을 해주거든요. 통보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소재지가 알게 되는데 일단은 임대사업자 입장에 양쪽 다 되죠. 근데 왜 틀렸느냐? 30일 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섯 번째, 어쨌든 소재지나 또는 주소지인데 결국엔 이제 주소지 하게 되면 주소지 시장군수가 소재지 시장군수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가 주소지에서 서류 받으면 이제 그 소재지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갖다가 이송하게 됩니다. 보내준다는 얘기죠. 결국 알려주게 되죠. 이송하게 됩니다.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송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신고서 받은 시장 등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대로 됐다, 이상 없다 같은 10일 이내에 거기 임대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맞고요. 10일 내에 발급합니다. 4번 틀렸네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28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률상 계약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 변경할 때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세 번째, 여기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변경하거나 또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거기 이럴 경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이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고 임차인은 기명 날인 방법을 확인한다 라고 되는데 꼭 기명 날인 방법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서명도 괜찮습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입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기명 날인 방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보증가입이죠. 언제 기간 동안 임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보증가입해야 되죠. 맞고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 이렇게 보증가입했으면 보증가입했어요 라고 거기 임차인이 해당 민간 임대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가입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보증서하고 보증약관 각각 사본을 갖다가 임차인에게 내줘야 된다 했다는 사실 알려주라는 얘기죠. 3번이 틀렸네요. 서명은 기명뿐만 아니라 기명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2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임차인 대표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1순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순위 문제 임차인 대표입니다. 아주 유력하죠. 거의 90% 이상 나온다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 대표인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에서 선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의 임원은 이 법상 임원은 3명입니다.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의 임원은 회장 1명, 그 다음에 거기는 부회장 없어요.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그래서 모두 4명 이상이죠. 비교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임차인 대표 수집할 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등을 갖다가 임차인에 알리거나 공시한다는데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입니다. 5일. 임차인 대표 수집할 때는 5일 전입니다.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세 번째, 임차인 대표 구성 요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세대, 결국 20세대입니다. 결국 이제 20세대 이상 민간 임대택을 공급할 때 이때 공동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대표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성할 수 있다. 제랑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그때는 반드시 구성해야 되죠. 네 번째,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록 작성. 임차인 대표가 회의록 작성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 보관도 임차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는 회의록 작성 임차인 대표, 보관 임차인 대표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 대표, 보관은 관리 주체가 됩니다.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민간 임대택에 대한 특별법상 민간 임대택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법 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한다. 자치가 아니라 자체 관리해야 됩니다.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는 뭐냐 하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의무관리가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있죠. 반면에 여기 이 법에는 임대주택법 그러겠습니다. 그냥 임대주택법상은 의무관리가 거기 300세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300세대 이상 공동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또 하나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중앙집중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주택법은 네 가지인데 특별히 주택법 네 가지 중에서 승강기 중앙집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그릇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150세대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150세대 이상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관리냐? 여기는 여기는 자체 관리하고 위탁 관리죠. 그래서 이건 자치가 아니라 자체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 이것도 주의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갑시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세대, 즉 결국 20세대죠. 아까 했죠.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임차인 대표의 임원입니다.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1명 계속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5일 전에 소집하죠. 누가? 회장이 임차인 대표 소집할 때 5일 전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손 충당금 적립 비율인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특별 5번이 틀렸는데 특별손 충당금은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1 요율로 사용검사 1부터 즉시 매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로부터 즉시 매달이 아니라 사용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즉시가 아니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1번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 승강기 설치됐으니까 150세대 이런 거 안 따지고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되죠. 맞고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거기 기술력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해야 된다? 신고가 아닙니다. 인가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자치관리는 인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인가 받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2번. 세 번째, 이제 공동관리 얘기하는 공동관리. 여기 이쪽 단지하고 이쪽 단지 같이 공동관리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 임대단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공동관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쪽 단지, 저쪽 단지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민간 임대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관리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맞고요. 다섯 번째, 승강기 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에 속한다. 맞습니다. 주택법상 관리비는 10개 비목이죠.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그러나 여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비는 9개 비목입니다. 누군 빼고 위탁관리 수수료 빼고 나머지 9개 비목인데 그 9개 비목 중에서 승강기 유지비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3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택 관리다.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임차인을 대행해서 징수권자한테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대행납부죠. 대행납부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머지 뭐 전기료,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임대사업자 대신 걷어서 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대행납부인데, 특히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난방 방식일 때 대행납부가 되는 거예요. 전기료, 수수료는 공동 사용 들어가고요, 가스 사용료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지역 난방 방식일 때 대행납부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집중 난방은 아닙니다. 지역 난방입니다. 대행납부에 나머지 뭐 전기료, 수수료, 공동사용 공동사용료 포함해서 또 가스 사용료, 또 예를 들어서 뭐 정화조 오물 수수료,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이런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주택부터 거의 비슷한 규정이 있죠. 세 번째, 임대사업자는 입주행자가 과반수가 입주할 때는 과반수가 입주하는 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인하고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던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3개월이 아니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입주한 입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일이 되겠습니다. 4번 갑시다. 임차인 대표가 구성된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관리계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건 뭔 소리냐면 이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입니다.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이다. 협의기관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이죠. 의결할 때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그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그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인데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입니다. 뭐 협의하느냐? 임대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것이죠. 그 협의 내용 중에 민간 임대택의 관리계약의 제정 및 개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계약의 제정, 개정을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라든가 또 공용 부분의 유지 같은 거, 수선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유지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등등등을 갖다가 협의할 수 있죠. 여기 협의사항 중에 민간 임대택의 관리계약 제정 개정도 역시 협의사항이 들어갑니다.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들어가고 등등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민간 임대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한다. 단 최초로 임차인 대표 할 때는 6개월이 필요 없다. 맞죠? 그래서 주택부터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그리고 최초는 필요 없다. 최초는 6개월 필요 없다. 그럼 나오죠. 다음 주택법은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32번 문제는 다 중요한 규정들이고 약간 깐깐한 규정도 있지만 다 알아야 할 규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번입니다. 특별법상 임대택의 관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1번은 뭐냐면 회의록 보관이죠. 작성을 임차인 대표가 하고 보관도 임차인 대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복사해달라면 복사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작성은 입주자 대표가 하지만 보관은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죠. 1번 맞고. 2번.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선 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대위에 넘겨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최초로 이제 입대위 만들면 넘겨줘야 되죠. 세 번째.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선 충당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걷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적립하는 겁니다. 스스로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적립하는 것이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 내서 적립하는 것이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틀렸다. 3번 틀렸다. 반면에 주택법상 장기손 충당은 어떻게 하냐? 거기는 이제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죠. 주택법상
장기선 춘당금은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죠. 다음은 3번입니다. 네 번째, 특별선 춘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민간 임대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하고 시장, 군수 공동명의로 따로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이 도움 관리할 때 특별선 춘당금 도움 관리는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했고요.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가 이 특별선 춘당금을 갖다 쓰려고 하면 해당 민간 임대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 협의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립하는 겁니다. 33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 임대택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된다. 이 조정위원회는 뭘 얘기하면 거기 36번에 있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요거 하려면 며칠 전까지 알려준다고요? 거기 2일 전까지 알려주라 돼 있죠. 회의와 관련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어서 2번 시장 등은 임대택에 관한 학식 경험 등이 풍부한 자 등으로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예, 맞죠? 그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즉 조정위원회 구성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민간 임대주택도 둘 수가 있고 공공 임대주택도 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세 번째, 이게 개정됐거든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3번 틀렸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때는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즉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지 재판상 화해는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는 특별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무조건 연임이 아닙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개정된 겁니다. 이어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표준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건 문제 내는 사람은 쉬운데 푸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 답 보겠습니다. 다른 건 들어있는데 3번 임차인 현황 준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임차인 현황은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하잖아요. 신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들어갈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좀 몇 가지 해설 나와 있습니까? 모두 8가지. 여기가 바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들어갈 내용입니다. 꼭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올 땐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36번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1번 아까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기 임대주택 학식 및 경험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구성한다. 맞지요?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3년 이상 근무한 분 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3년 이상 근무한 분 될 수가 있고요. 변호사 같은 거 회계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분이고 변호사 회계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분이죠. 또 대학교 같은 데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분. 반면에 여기 주택관리사인 경우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맞고요. 네 번째,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인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문제에 관해서 조정위원회다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조정 신청 내용에 거기에 36번 제가 해설을 잘 해놨는데 3번에 보니까 법 50조 3항 각고의 사항 이게 뭐냐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의 협의사항입니다. 이걸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섯 번째, 위원장은 조정위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임대택 또는 공공 임대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한 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의 협의사항을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갖다가 거기 36번에다 해설을 잘 해놨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사항 그래가지고 해놨습니다. 참고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장을 끝냈고요. 제4장 가시겠습니다. 제4장 보충 및 벌칙입니다. 보충 및 벌칙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률상 벌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벌칙은 말이에요. 자주는 안 나와도 혹시 재수없으면 한 문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거기 서너 문제 넣어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맞습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간 임대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준주택을 오피스텔 같은 거 얘기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뭡니까? 그 소유자한테 사본 같은 거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를 갖다가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라고 되는데 우리 해설이 되어 있다시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위반했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원래 그 과반수 들어오면 30일 내 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안 했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해놨는데 4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세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 등록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위탁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게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8번입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닌 건 뭐냐? 1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거 1천만 원의 과태료라고 했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맞고요. 2번,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지를 신고하자. 이것도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세 번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관리업자. 분기일로 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현황 신고하지 분기별로 하는 거 있었어요. 현황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선 충당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자 대표에 넘겨주지 않은 자. 이것도 역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1000만 원 이하 특별선 충당금 이거 1000만 원 과태료 받고 6개월 이상 계속 안 한다. 그때는 다시 이제 가상금리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법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막 해지하거나 계약을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얼마냐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현황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민간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상 내용 중 틀린 것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영업정지면 영업해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얘기죠. 몰래 이때 걸렸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의 대통령을 자는 수요 이상의 인원을 발기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 초일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10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입니다. 10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이지 10인 이상이 아닌데 이 협회가 두 가지 있는데 협회 적어드릴게요. 협회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협회가 있을까? 두 가지를 협회라 부르는데 하나는 임대사업자 단체, 또 하나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그래서 협회가 그러면 임대사업자 단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협회는 일단 5인 이상입니다. 일단 5인 이상 거기에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데 5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데 5인 이상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임대사업자 단체는 회원 5명 이상입니다. 회원 5명 이상. 회원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는 관리업자 10명 이상. 관리업자 10명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10명 이상 맞아요. 그러나
협회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고 얘는 5명, 얘는 10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입니다. 10인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 구축 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때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포인트 보면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거 가입하지 않거나 또 납부하지 않는 보증수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 1%포인트 보면서 가산금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는 거기 임대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는 여기 임대사업자 단체 설립할 수 있죠. 요 놈이 바로 협회가 되는 것이고 5명 이상 발견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가산금이다.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1번, 시도이사는 거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특별선순환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대위에 넘겨주지 않은 자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상 특별선순환을 적립하지 않은 자도 유예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적립하지 않아가지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빨리 적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았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적립하지 않는다. 그때는 역시 어떻게 한다?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일단은 특별선순환 적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1천만 원 과태료 처합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가산금리 부과한다. 얼마? 연 1%포인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 세 번째, 시도이사는 거기 임대사업자의 민간 임대택에 대한 부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부과유예 사유입니다. 네 번째, 또 부과유예 사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역시 부과유예할 수 있고,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까 얘기했죠.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때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서 연 1%포인트 보면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거기 2번이 틀렸네요. 즉 6개월 이상 특별선충담을 적립하지 않은 자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모두 끝냈는데요. 한 4문제 정도 이상하고 그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주간 시탄답형 예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강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16강에서는 제4편 공공주택특별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특별히 처음 우리가 이번에 2016년 5월 10일자로 처음 이 부분이 시험범위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심화 강의할 때 이론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0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 이론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강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16강에서 뵙겠습니다.